2021년 1월 4일 오전 10시 32분에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자, 경찰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베란다에 쓰러져 계시는데 숨을 안 쉬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 봤더니 베란다에 쓰러져 계셨다고 했고요. 넘어진 줄 알고 가봤는데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왜 베란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지? 그러게. 아버님 상태는 어땠나요? 119 구급대원과 저희가 동시에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쓰러져 계셨는데요. 반팔에 얇은 여름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한겨울에 여름 옷을? 현장부터 이상했던 거죠? 맞습니다. 사망자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요. 티셔츠 밖으로 보이는 팔이나 손등에도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마비가 오는 바람에 평소에도 자주 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셨구나. 그럼 진짜 넘어져서 못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장시간 여름 옷만 입고 그 한겨울에 베란다에서 못 일어나셔서 사망한 거라면 피부색이나 입술, 손톱색도 변하는데 시신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베란다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몸도 불편하신데 베란다에 혼자서 나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워낙 좋아해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란다에 꽁초랑 재떨이가 있긴 했고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이 담배를 못 끊으셨다? 야, 이게 좀 저는 갑자기 감이 좀 오긴 오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렇죠. 바로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 상태가 형사님 눈에 탁 하고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형사님이 현장으로 바로 검시관을 부르는데요. 거기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야, 그럼 뭘 찾아냈나 본데. 뭔 충격적인 게 있었나 본데.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검시관이 사망하신 아버님 옷을 벗겼는데 온몸에 멍이 보이는 겁니다. 특히 가슴과 복부에 심한 타박상도 있었고요. 몸을 뒤집어 보니 등 부위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멍 색깔도 조금씩 다른 게 아무래도 이게 한 번에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야. 그래서 검시관이 시신의 가슴 쪽을 만졌는데 아작 아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야. 아작아작? 아작아작? 그게 뭐지? 사람 몸에서 그런 소리가 왜? 아, 이거는 갈비뼈가 단순 골절이 아니고 복합 골절이 나서 여러 개로 부러지면 뼈끼리 부딪히는 이 긁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가 여러 조각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의 원인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큰 사고로 이미 이런 상처를 입었다면 자기 발로 걸어서 베란다까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자다가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담배를 피러 가시다 말이 안 되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베란다에 걸어 나가지도 못할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살인을 저지르고 베란다에 아버님을 옮겨놨다는 거잖아요.
검시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집안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거실이며 주방이며 일회용 음식 용기들이 막 쌓여 있을 정도로 쓰레기로 차 있는 겁니다. 이 집에 아들 말고 다른 가족도 있었나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 둘만 살았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고 그 사이 형제들은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 서로 정리는 했지만 어머니가 4개월 전인 2020년 9월까지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막내 아들한테 부탁해서 신고자였던 막내 아들이 대신 들어와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4개월간 단둘이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단둘이 있는 집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일단 아들의 알리바이를 들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밤 뭐 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집에 오자마자 잠들었다고 그때가 밤 9시 반쯤이라고 했고요. 술 진탕 마셨다. 그래서 자기는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이런 그런 말이잖아요. 얘기지. 그렇죠. 신고가 들어왔던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1층에 부동산이랑 커피숍이 있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9시 반쯤 아들이 집에 온 게 맞긴 했습니다. 아, 맞았어요? 그럼 일단 아들 말이 맞긴 맞네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오자마자 바로 잤다던 아들이 1시간 반쯤 지난 밤 11시 4분경 다시 건물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분 후에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주변 CCTV로 동선을 따라가 봤더니 편의점에 다녀온 게 확인이 됩니다. 야, 진짜 거짓말을 했다고? 응.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거짓말을 했대요? 자다가 깨서 음료수랑 담배를 잠깐 사러 갔던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꽤 많지도 아니었네. 밤 11시에도 멀쩡히 깨어 있었던 거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다치셨냐고 하니까 3일 전에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밖에 나간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넘어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그리고 3일 전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면은 입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병원에 갔지. 집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그날 만취해서 잤다는 거짓말부터가 이거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럼 바로 체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직접 증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정황만 의심스러운 상황일 뿐이고 가해자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한 사람이 진술에 확인이 되는 과정이 없다면 이제가 어렵죠. 맞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혼자 넘어져서 부러질 뼈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말을 바꾸면서 5개월 전쯤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아버지가 베란다로 탈출한 적이 있는데 담배가 다 떨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려고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담배꽁초 주우려고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그리고 또 편마비가 오셨는데 어떻게 2층에서 뛰어낸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들이 몇 살이에요? 21살이었습니다. 아유, 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화가 나는 게요. 이 아들의 변명이 아버지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뭐 담배를 못 참아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
그것도 뭐 꽁초를 주워 피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한테? 이것도 거짓말이죠? 바로 아래 1층 부동산이랑 카페에 가서 물어봤죠.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집 아버지를 못 본 지도 이미 몇 달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일 전에 담배 사러 가다가 다쳤다는 것도 거짓말이네. 어머니 대신 4개월 전부터 같이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못 나가게 가둬둔 거 아닌가? 감금까지? 에이, 설마 그것까지 했겠어요? 감금까지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머. 아? 형사님이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현관문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눈여겨보셨다고 하는데요. 현관문 바깥쪽에 쇠로 된 고리가 하나 달려있다고 합니다. 응? 그게 뭐죠? 걸쇠 같은 건데요. 빗장처럼 고리에 뭘 끼워 놓으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현관문에 그 걸쇠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꾸만 몰래 나가 길에서 담배를 구걸하고 다녀서 자기가 외출할 때 아버지가 집에서 못 나가도록 새 젓가락을 구부려서 꽂아 놓고 다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담배를 구걸을 하면 자기가 외출할 것 같으면 미리 사다 놓고 가면 되잖아. 2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가둬놓고 폭행까지. 야,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계속 거짓말만 할 게 뻔해서 정황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아들의 움직임을 계속 살피면서 부검 결과를 기다렸죠. 부검에서 뭐가 나왔나요? 가슴에서 아작아작 소리가 났었던 게 갈비뼈만 부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슴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뿐만 아니라 이 가슴 중앙에 있는 가슴뼈까지 23개나 부러져 있었고요. 이야. 이 안쪽에 허파, 간, 신장, 비장, 장기가 온통 파열돼 있고요. 응? 그리고 등의 척추뼈인 가시돌기와 얼굴뼈 다 골절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맞을 정도면은 이건 넘어진 게 아니지. 이거는 고문이지, 고문. 근데 이거는 죽이겠다고 때린 거죠. 그렇지. 이 정도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파열되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특히나 이 가시돌기 부러진 거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이 가시돌기 뭐냐면 등을 우리 만져보면 척추가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이게 오돌돌돌 튀어나온 게 튀어나왔잖아요, 가시돌기예요. 이렇게. 그게 가시돌기인데, 이게 진짜 두껍고 단단한 데다가 근육하고 척추랑 이 온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축이잖아요. 웬만한 충격은 이게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져도 그냥 완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러질 정도면 아주 심한 낙상이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뒤통수로 떨어졌을 때 부러지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뭘로 폭행을 했길래 부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부검이 소견으로는 단면에 있는 둔기로 내려졌다면 상처나 모양이 찍혔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매끄러운 둔기, 그러니까 손이나 발로 추정했습니다. 아이고. 야, 아버지한테 저렇게까지 손을 댈 수 있다고. 야, 진짜 뭐 하는 애 진짜. 아, 진짜 잔혹한 놈이다 이거. 21살이면 얼마나 힘이 좋을 때예요. 그렇죠. 우선 여기까지 정황들을 가지고 폭행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아쉽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가 없잖아. 애매하다. 이건 애매해.
집안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걸 어떻게 밝혀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아내부터 만났습니다. 사정이 좀 안 좋긴 했더라고요. 10년 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게 알코올 중독까지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3,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했고요. 그 후로 쭉 남편을 돌봤는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 집에 둘만 있으면 자꾸 화를 내고 물건까지 던졌다는 겁니다. 사업이 무너지면서 남편도 같이 무너졌네. 아니 혹시 이 막내한테 그 부인한테 가정폭력이 있었던 건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머. 남편이 막내 아들 앞에서는 큰 소리도 한번 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한테 남편을 맡기고 어머니가 생활비를 벌러 나갔던 거고요. 쌀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가보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 그렇지. 만약에 그 아들이 망난이었으면 맡겼겠냐고. 안 맡겼겠죠. 못 맡기지. 부자 사이가 크게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죠. 큰아들을 만나도 봤는데 동생이 그랬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고요. 자기도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동생이랑도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망한 이후로는 가족이 완전 해체되는 느낌인데요. 근데 막내 아들 앞에서만 조용했다는 거 보니까 막내 아들을 좀 무서워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아마 아버지의 사인까지도 이걸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에서 1등을 여러 번 휩쓸고요. 고등학교 때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선발되기도 했던 아주 유망한 권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기가 다 터지고 뼈가. 근데 자기가 진짜 주먹을 휘두르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텐데. 야, 운동했다는. 그러면은 계속 선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백수였습니다. 대학교까지 들어갔는데 무릎을 다쳐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주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친척이 소개한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거기서도 나와서 2달 전부터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쭉 받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 끝났다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면 어떡하냐. 아, 인생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21살인데. 근데 운동선수들이 중간에 이렇게 부상이나 여러 가지 포기를 하게 되면 이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게 많아요.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했다, 이건 아니다. 야, 이거 자칫하면은 사고로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이었네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을 거라고 누가 의심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고 다 거짓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버지를 자기가 왜 때리냐면서 자신이 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형사님한테 내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진 때문에요? 무슨 사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냉장고 앞에 서서 머리와 냉장고 사이에 책을 한 권 끼워둔 채로 버티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집에서 재활 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냉장고에 책을 넣고 대고 있었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저건 재활이 아니라 무슨 벌을 주거나 고문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사진을 찍은 시간이 신고가 들어오기 전날 밤
11시 3분이었거든요. 아까 아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편의점에 갔던 시간이 11시 4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편의점에 가기 1분 전까지 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게 확인된 거죠. 그리고는 아들이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들어간 후부터 신고 전까지 이 건물에서 아들이 나온 게 CCTV에 찍히지 않았거든요. 밤새 이 집엔 아버지와 아들이 단 둘만 있었던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폭행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맞네. 그러면 범인은 아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서 법의학자들에게 의견을 받았는데요. 만약 아들이 술을 마시러 갔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 없는 동안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한 거라면 절대 사진처럼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진을 찍은 후에 폭행이 있었을 거라고 한 겁니다. 아, 이번에 영장이 나왔어요? 제명을 폭행치사해서 살인으로 바꿔 다시 영장을 신청했는데 나왔습니다. 이놈을 잡아넣으셨네. 잡아넣으셨어. 아,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네 진짜. 아니, 왜 그랬답니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 집에 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건물 출입구가 아니라 옥상으로 가서 밖에서 혼자 다쳐온 거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뭔 헛소리야. 조사 중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님, 저랑 아빠는요, 공존 관계, 협력 관계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왜 죽이겠어요? 뭐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공존, 협력? 이게 무슨 뜻이죠? 참나 황당하네. 저도 참 어이가 없어서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내 강아지 밥을 챙겨주고 나는 아버지 밥을 주는 그런 관계다. 근데 자기가 아버지를 왜 때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아버지한테는 컵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것만 사다 줬고요. 병원은커녕 4개월간 단 한 번도 씻겨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히다. 야, 부모를. 이럴 거면 애초에 집에 들어오지 말든가. 어머니가 주는 생활비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조사받는 내내 반려견 걱정을 하더라고요. 진짜. 얼른 가서 밥 챙겨줘야 한다면서요. 너무 기가 차서 아버지 밥이나 잘 챙겨드리지 왜 걔를 더 걱정하냐고 하니까 만약 걔 이름이 춘봉이면 왜 춘봉이를 걔로 부르냐며 춘봉이는 걔가 아니고 나한테 엄청 중요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뭘? 아이고. 아 근데 진짜 피가 섞인 자식이 맞긴 맞아요 진짜. 아버지를 어떻게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돌봐드렸니? 정말 황당한 건 수사받는 동안 자리를 잠깐씩 비우면 조사실 가림막에 비춘 자기 얼굴을 보면서 가르마를 이리저리 바꾸더라고요. 어머머, 어머머. 제정신이 아니에요. 재판 결과는요? 존속 살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사랑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유죄는 나왔고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4개월 동안 동거했다라는 점이 참작이 되면서 존속 살해죄로 10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돌본 게 아니잖아요. 4개월 동안 때린 거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상황일 뿐이야. 아버지와 가족과 이런 이 개념이 아니고
야,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을 제거했다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네. 즐겨봐 이 채널.